우리나라에는 학생들의 탐구 대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국 규모로 있는데요. 아주 오래된 것 중에서 하나가 제일 먼저 소개하는 전국 학생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학생 통계 활용 대회도 있고요. 또 제일 오른쪽에 보면 대전광역시 학생 과학 탐구 올림픽, 자연 관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우선 전국 학생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이제 자신의 연구를 지도한 선생님과 함께 사람들에게 그 자신의 발명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사평을 보면 그 아래에 적혀 있습니다. 심사평을 보면 그렇죠. 마스크 무분별한 낭비를 막을 수 있고 제작 재료 등이 모두 저렴하고 독성이 없어 인체에 무해하다. 다양한 무늬와 디자인으로 제작이 가능해 실용성도 뛰어나다. 심사위원들은 수차례의 탐구 과정과 다양한 시제품을 거치면서 개선되는 과정을 직접 보여줬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생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탐구대회 전국 규모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하나 대회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전국 학생 통계 활용 대회인데요. 이제 통계청이 주관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상은 대상과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입상자의 그 명단입니다. 지도교사, 또 학생들이 있는데요. 또 지역도 있고 상어 종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해 둔 것은 제가 지금 공주교육대학교에 재직 중인데요. 이제 우리 지역 인근에 대전하고 주로 대전에 있는 분들, 충남 분들 표시한다고 해놓았습니다. 그 중에 서울 분도 한 분 있는데 이 선생님은 우리 학교를 졸업하신 분이라 거기다 올려놓았습니다. 입상작 중에 한 편인데요. 이제 여기에서는 그 쓰레기 재활용에 대해서 많이 학생들한테 오랫동안 연구를 시켜서 입상을 했었습니다. 이 작품을 지도한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학생들은 이런 이제 연구를 하고 1차 연구를 해서 더 발전된 아이디어로 계속 연구를 해서 또 다른 대회에 출품하고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을 지도해서 전국 규모 대회에 응모하면 학생들은 탐구 역량이 굉장히 많이 길러집니다. 물론 지도하는 선생님들도 이런 학생들한테 지도하면서 탐구 역량을 더 발휘하게 되고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2018년 여시제라는 단체에서 미래도시 아이디어 공모를 한 건데요. 이 초등학생들이 이들이 지금 몇 학년인지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제 대학생 멘토 지도를 받아서 최우수상을 차지했어요. 이게 상당히 획기적인 사건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다음에 그들이 만든 작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미국 초등학생들이 발표하는 사이언스 페어라는 과학 전시 대회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언스 페어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과학 탐구 전시회 이 정도로 번역이 되겠습니다. 이 전시회는 대학에서 인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 탐구 결과 전시회를 하는 건데요. 이처럼 아주 큰 강당에 학생들이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큰 엑스포 이런 데서 엑스포 전시관이나 이런 데서 학생들이 전시할 수 있겠죠. 이거는 굉장히 큰 규모 전시회입니다. 지금은 이제 학교 단위의 전시회입니다. 위에서 보면 초등학교 사이언스 페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한 교실에 또는 큰 강당에 이렇게 학생들이 자기가 만든 것을 저 판에다 붙여놓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이 하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학생이 지금 이제 누구 손을 잡고 걷는데 어디를 걷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 계란을 위를 걷고 있습니다. 자기의 그 연구 주제가 계란 위를 걷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기 보면 퀘스천 있고요. 우리가 말하면 이제 탐구 문제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하이파테시스라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가설 설정이고요. 이거는 실험할 재료이고, 이제 여기 보면 자기가 실험했던 그런 계란들이 있고, 또 막 자기가 위에서 걸어보는 그런 사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는 바로 걷고 있고요. 지금은 걷고 있죠. 여기 계란 위를.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제 실험했으니까 리절트가 있잖아요. 결과가 있고, 자기가 이제 결론 같은 거, 제가 배운 것은 저는 이런 거 배웠습니다 라고 이렇게 발표하고 있죠. 그래서 이 녹색 바탕에 있는 거 보면 자기가 질문, 연구, 탐구 질문이 있고요. 가설 설정, 실험 재료, 그리고 실험한 과정이 있고, 이제 그것으로 또 실험 결과가 떠 있고, 자기가 배운 결론을 도출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학생은 팔짱을 딱 끼고 있는데요. 이 학생도 보면 이제 주제는 guess the flavor 이래가지고 이제 그 냄새를 추측해 보세요. 이런데 아마 연구 질문을 보면 이 학생은 이런 것 같아요. 자기들이 향기를 먼저 맡아보면 이게 무슨 맛일지 추측할 수 있을까, 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설 설정이 있고, 여기 보면 이제 그 병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거는 애플이고, 이거는 펀치고, 이거는 그레이프, 뭐 포도 같은데요. 이 왼쪽 우리가 잘 안 보이는데, 여기는 아마 연구 절차이고, 이거는 연구 재료 같아요. 어떤 실험 재료.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결과를 냈고, 결론을 내리고. 이 학생이 그래프로 그려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누가 이제 물어보면 자기가 발표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책은 미국 의학 학술지입니다. 미국 의학협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인데요. 여기에 어떤 논문이 실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금 글은 영어로 써놨는데요. 제가 영어로 쓴다 그냥 대충 보시면 1996년에 이 학생이 로사라는 여학생입니다. 이 테라퓨틱 터치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 에너지 필드, 인간 에너지 장 뭐 이런 겁니다. 아마 기치료 유사한 건데 아마 기치료와는 달리 그 나라에서 캐나다에서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사람들이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에너지를 느끼고 그것을 치료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는 우리가 뭐 젤로 같은 묵같이 따뜻하다.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치료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이 학생이 들었습니다. 이 여학생은 그 소리에 굉장히 감명을 받고 굉장히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제 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학교 과학 탐구 대회에 내가 출품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자기 어머니가 간호사였는데 어머니한테 부탁해서 그 기치료 한다는 분 기치료가 아니고 인간 에너지를 인식하고 그걸 가지고 치료하는 그분을 소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소개받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앉아 있고 그 사람 모셔와서 그 사람하고 자기하고 사이에 이제 큰 판으로 가린 다음에 구멍을 뚫어서 손을 내밀게 합니다. 양손을 내밀게 하고
자기가 그 손 위에다가 그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인간 에너지를, 사람의 에너지를 인식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느낄 수 있다는 그 사람에게 자기가 한 10cm 위에다가, 그 사람 손 10cm 위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오른손에 있는지 왼손에 있는지 맞춰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거를 몇 번 해봅니다. 몇 번 해보니까 그 사람이 맞춥니다. 또 못 맞추기도 하고요. 그런데 거의 반반이었습니다. 사실은 반반은 보통 사람도 하잖아요. 확률이 반인데 절반이니까요. 이 여학생인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학생이 6학년인데 이 학생이 이게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이분들이 그 사람들의 에너지를 인식해서 그거 흐름을 안다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치료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그다지 신빙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 학생은 자기 이제 어머니도 그렇게 그걸 봤잖아요. 자기 아버지도 듣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도움을 받아 가지고 이 사람 수를 늘리는 겁니다. 더 이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 수를 더 늘려서 이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치료라는 말은 조심스러운 말이고요. 인간 에너지 장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치료할 수 있다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뭐랄까, 직업에 좀 차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많이 이제 동원해서 사람 수를 늘려가지고 연구를 해봅니다. 결과적으로는 거의 절반 정도만 맞춥니다. 그 연구한 결과를 미국 의학협회 학술지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출판해 줬습니다. 그렇게 출판을 하니까 다른 학자들이 굉장히 반대하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초등학생들이 한 연구를 거기다 게재할 수가 있냐. 그랬더니 거기 이제 편집위원장이 그 사람에게 보낸 말은 이런 겁니다. 나이는 문제되지 않는다. Age doesn't matter. Good science가, 그러니까 좋은 과학이, 우리는 좋은 과학만 다룰 뿐이다. 이 연구는 좋은 과학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과 미국 초등학생들의 연구에 대해서, 탐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미국 대학의 연구대회, 또 유럽 교대와 한국 교대의 교육과정 비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대학의 연구대회 결과는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을 자주 간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갈 때마다 들리는 제 모교에 갔더니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전시하고 있었냐면, 이제 학부생들 연구 결과물을 제시하고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를 해마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전지에다가 프린트한, 상당히 초등학생들하고 결과는 하고는 엄청 발전된 그런 연구 결과물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학생들의 작품입니다. 뇌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자기 연구를 소개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진짜로 Introduction, Participants, Method, Result, Discussion 이렇게 나와 있어서 사실 논문을 쓰고 그것을 요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두 편도 설명 없이 넘어가겠는데요. 혹시 관심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멈춰서 일시정지해서 확대해 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미국 대학에서 이런 학생들의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대회도 설치하고 시상도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학생의 연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학생은 무엇을 조사를 했느냐면 이제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서 질문을 어떻게 만들어서 하냐 하는 그런 효과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을 보면 연구의 목적, 또 2번은 간단한 어떤 어떤 실험을 했느냐 하는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 방법이고요. 세 번째가 연구 방법이고요. 네 번째는 거기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한 겁니다. 다섯 번째는 그 결과를 추출했고요. 이제 여섯 번째는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하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연구가 여러분들 아까 초등학생들이 하는 그 연구하고 그 틀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학생들은 초등학교부터 이런 탐구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년 동안 계속하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6년 이렇게 이런 틀을 가지고 연구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탐구 틀을 가지고 계속 자기가 궁금해하는 것을 이제 조사하고 또 실험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를 내서 자기의 지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 교육의 강점 중에 하나인데 어떤 이런 과학적인 탐구 역량을 계속 기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유럽의 여러 나라를 소개하겠습니다. 유럽의 나라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 나라들 중에서 2020년 현재 우리나라 교육이 좀 본받고 싶어 한다 할까요? 많이 우리가 들어본 나라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교사 교육이나 학생들 교육에 있어서. 예, 핀란드죠. 이제 핀란드 교사 양성 학점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초등교사 양성 학점표인데요. 핀란드는 주로 이제 석사학위를 가지고 졸업하기도 하는데 학사학위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5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교육학 연구, 담임교사와 관련된 교육학 연구, 두 번째는 이제 연구 방법 및 논문, 그리고 종합학교 교사들을 위한 교과,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이런 거죠. 그런 교과 교육이 60학점 있고요.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학술 연구, 이거 부전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와 의사소통 ICT 이런 분야에서 35학점 정도 있습니다. 제가 이 핀란드 교사 양성 학점표 중에서 우리 학교와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 학사학위 쪽만 제가 지금 뗐습니다. 이거를 저희 학교하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과정은 제가 재직 중인 학교 교육과정입니다. 전체는 143학점이고요. 구분이 일반교양, 교직교육학, 교과교육학, 또 그 다음에 실기, 또 심화과정, 아까 이거 핀란드 같은 부전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졸업과제 이런 것들로 해서 총 143학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양국 교육과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학교에 있는 교육과정 중에서 뭐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일반 교양 학점도 있고 교직 교육학 학점도 있고 교과 교육학 학점도 여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심화 과정, 우리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깊이 있는 연구를 하는 부전공에 가까운 것이 또 여기도 21학점, 25학점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핀란드 교사 양성에는 있는데 우리 학교에는 없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죠. 바로 연구 방법 및 논문. 이 분야는 35학점인데 우리 학교에는 그게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왜 이런 부분을 핀란드가 이렇게 많은 학점을 강조할까요? 연구자들에 의하면
핀란드에서 교사 양성 과정에서 이런 연구 방법과 논문을 강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교사들은 현실에서 다양한 문제를 맞이하게 되죠. 학생들 수업 지도도 그렇고 생활 지도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이전에는 예를 들면 학교장이나 또 우리나라 같은 교육부 같은 정부 기관에서 해결책을 제공해 주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해결하기가 할 문제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사들이 당면하는 많은 문제들, 그런 새롭고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면 교사들이 연구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도 필요하지만 연구 역량에 굉장한 비중을 두고 이제 이 교사들을 양성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본교 학생들이 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3가지를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이제 교육학과를 선택해서 졸업 요건인 학위의 논문을 작성하는 거고요. 우리 학과에서 주최하는 이런 연구대회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전국 수준의 연구대회에도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등교육학과를 선택할 때 어떤 동기로 선택했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훌륭한 선택입니다. 미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특히 연구 역량을 기를 수 있죠. 우리 학교과는 졸업 요건으로 학위 논문을 작성하게 하고 교수님들이 아주 잘 도와줍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학처럼 학과에서 이런 연구대회도 참여시킵니다. 여러분들한테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육학과 옷을 입고 다닐 때, 유니폼을 입고 다닐 때 자랑스럽게 입고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학생들의 탐구 역량 또는 연구 역량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교사들의 전국대회 참여하고 유사하게요, 전국 규모의 학생 연구대회는 학생 탐구대회에 응모하게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정말로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실에서도 과학교과의 탐구 영역을 정말로 그 탐구 능력을 길러주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답을 찾아가게 하는 그런 탐구 과정을 성실히 지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학생들의 그 역량이 서로 굉장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별로 자기들이 관심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장기간 탐구시키면 됩니다. 한 학기 또는 방학 동안. 어떤 주제는 또 1년 걸릴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탐구하도록 그런 과정을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면 학생들은 정말 훌륭한 탐구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교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압니다. 정말로 학급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교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그 학생들이 들어오면 정말 훌륭한 지식을 쌓아서 졸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시대고 시대가 이렇게 많이 발전할수록 더 필요한 역량은 연구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런 합리적인 사고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특히 탐구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우선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을 2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전국 규모의 선생님 연구대회에 응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많이 배울 겁니다. 또 2번째는 대학원에 입학해서 졸업 논문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탐구 역량에 필요한 과학자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탐구 방법을 여러분들은 익히게 됩니다. 저는 이제까지 크게 3가지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과학적인 탐구에 대해서 정의와 또 요소, 그런 부분들을 소개했고요. 우리나라와 외국 초등학생 탐구 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로 우리나라는 좀 엘리트들이라고 할까요? 아주 잘하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하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과학 탐구 대회에 거의 전시회 수준으로 많은 학생들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사 양성 대학과 미국 또는 유럽, 특히 핀란드 학생에서 교사 양성 기관에서 학생들의 이제 연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로 많이 들어본 이야기가 사람이 유일한 자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역량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연구 또는 탐구 역량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다행히 2015 교육과정부터 과학 교과서에 처음에 바로 과학자처럼 탐구하는 방법이 나오니까요. 학생들한테 이 부분을 많이 잘 지도해서 본인들이 탐구 역량을 잘 키우고 또 본인과 국가와 인류를 위해서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초를 닦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탐구 역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내가 다시 교사가 되면 해보고 싶은 수업 프로젝트 학습에 대해서 강의한 설영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